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에서 아파트 건립 공사가 20곳 넘게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 피해 민원이 전년도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2.7%에 불과해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옛 개정역 폐철도 철거가 최근 개정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반발에 중단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철도를 살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고 군산시도 주민협의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폐철도 존치 여부는 물론 역사 복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도심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만 20곳이 넘는 아파트 건립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 피해 민원이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할 단속 인력과 전문 장비가 없어 주민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도심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건설. 황금면 등 농촌 지역도 소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인구 유출 원인으로 주거 문제를 꼽고 아파트 공급에 적극 나서면서 현재 아파트 건설 공사장은 20곳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건설 현장 소음 민원은 지난 2021년 501건에서 지난해에는 633건으로 26.3%가 늘었습니다. 비산먼지 민원은 지난 2021년 90건에서 지난해에는 209건으로 2.3배나 늘었습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소음 민원 1,134건 가운데 단속 30건, 과태료 3,18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또 비산먼지 민원은 299건 중 단속 10건, 과태료 600만 원이 부과되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민원 1,433건 중 불과 2.7%만이 단속됐습니다. 단속이 생생내기 수준에 그치는 것은 우선 익산시의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건설 현장 증가로 피해 민원도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합니다. 또 민원을 제기해도 정확하게 측정할 전문 장비가 없어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사장에 먼지 억제 시설이 제대로 설치 운영되는지 등의 단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나 그런 것들은 없어가지고. 주택 공급을 위해 익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건설. 그만큼 피해 민원도 늘고 있지만 익산시의 대응력은 한계를 드러내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김수출 1위 기업인 SCDD가 지난 14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 제2공장 준공식을 열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마테오 세계한인무역협회 수석 부회장과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바이어 등이 참석했습니다. SCDD는 이번 제2공장 준공으로 제조 라인을 확대해 9천억 원대 국내 김 시장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 판로를 확대합니다. 또 앞으로 50여 명의 근로자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매출액의 0.5%, 최대 150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5월 말부터 지급되며 지원 금액 중 30만 원은 대표자 계좌로 입금되고 30만 원 초과, 150만 원 이하 금액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7일부터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합니다. 다만 공고 전 폐업자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1월 18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개명 작업이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이달 안으로 명칭 변경과 정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달부터 표지판과 건물 현판, 종합 안내도,
웹사이트 등 3,700여 건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칭은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의회로, 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변경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군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22대 총선에 고향인 군산에서 출마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출마하면 고등학교 동문인 신영대 의원 등과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한편 김 의원은 수송동에 지역 사무실을 개설하고 나운동으로 주소지를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전략 공천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는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 공천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만간 논의를 거쳐 공천 규정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경선은 지난 21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로 진행합니다. 또 청년 정치 신인의 공천 우대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군산군도 해역에 대한 중요 문화재 임시 지정이 오늘 10월까지 재연장됩니다. 문화재청은 선유도 인근 해역에 대한 광범위한 정기적 조사를 위해 사적 임시 지정을 오는 10월 18일까지 6개월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선유도 인근 해역 23만 5천 제곱미터를 중요 문화재로 임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임시 지정 기간에는 해역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불법 잠수 금지 등 해저 유물 보호 조치가 취해집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민 알 권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됐지만 자치단체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포털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전라북도의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은 43.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강원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도내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김제가 20.4%로 정보공개에 가장 소극적이었고 군산은 25%, 익산은 34.6%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공공승마장이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야간에도 운영됩니다. 야간 운영을 통해 승마를 접하고 싶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40분간 강습이 진행됩니다. 비용은 40만 원이지만 공공승마장 운영 조례에 따라 익산 시민은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철도당국의 옛 개정역 폐철도 철거가 최근 주민자치위원회의 반발에 중단됐습니다. 지금은 역사를 중심으로 200m가량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군산시도 주민협의가 먼저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어 폐철도 존치 여부는 물론 역사 복원마저 제동이 걸렸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옛 개정역 인근. 폐철도 철거를 반대하는 팻말과 철거를 주장하는 팻말이 나란히 박혀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최근 폐철도를 철거하자 주민자치위원회가 뒤늦게 알고 철거를 반대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금은 대하역 방면으로 50m와 군산 방향으로 150m만 남긴 채 폐철도는 철거된 상황. 주민자치위원회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쌍천 이영춘 박사가 첫걸음을 내딘 역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조형물을 설치하고 폐철도 활용 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선로를 철거할 줄은 몰랐었거든요. 한 2, 3년 전부터 저희 나름대로 개정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자발적인 개정역사 복원 운동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조성을 하고 오는 과정이었는데 최근에 선로를 갑자기 철거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지만 폐철도 인근에 사는 일부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면서 남은 폐철도마저 존치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폐철도가 남아있으면 옛 개정역을 관광객이 찾게 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사정이 이러자 주민들이 2년 전부터 추진한 옛 개정역 복원 사업은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는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철도당국과 논의하고 폐철도 관리를 맡을 담당 부서도 정할 수 있다며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업부서에서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해야 돼요. 이제 관리는. 그게 안 정해질 경우에는 이게 전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일단 주민 분들이 좀 의견 조율을 해주십사 해가지고요. 공단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옛 개정역. 복원은커녕 폐철도 보존조차 불투명해지면서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갑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봄철 미세먼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일수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41일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동안 18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시 29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올 들어 지금까지 14일로 지난 3년 동안 나쁨을 기록한 일수를 합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부터 6달 동안 악취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악취 상황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악취 측정 차량을 이용해 악취 발원 사업장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밤 시간에는 악취 포집 차량을 수시로 운영해 기준치를 넘긴 사업장을 적발하면 행정 처분합니다. 최근 1년 동안 노동자 4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 대해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은주 의원실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감독은 한 차례에 그쳤으며 재해조사 보고서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해자와 재해 사망자 비율이 12.5%로 국내 사업장의 15배에 달한다며 은폐된 재해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에서 마약 사범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마약류 사용으로 검거된 인원은 768명입니다. 30대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마다 마약 사범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합동 단속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666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27명, 사망자는 5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9명으로 어제보다 50명 늘었습니다. 전주가 218명, 군산 41명, 익산 61명 등입니다. 도의회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와 무관한 여성 공무원들과 국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총무팀 직원 4명은 남북교류 협력위원들의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방문과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사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팀 직원들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업무와 상관없는 여성 공무원 2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내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 삼북동의 한 목재 공장 지게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소방은 13일 오후 12시 45분쯤 정차된 지게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지게차 등이 전소돼 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군산 옥도면 한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는 14일 새벽 2시 40분쯤 SUV 차량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차량이 전소되고 주차장 벽이 타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를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늘 14일 도내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4조 1,800여억 원을 들여 문화체육관광 분야 10대 전략, 40대 실행과제, 145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문화 분야에는 역사 콘텐츠 산업화, 관광 분야에는 관광 콘텐츠 발굴과 치유 관광 구축, 체육 분야에는 태권도 성지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1,000원의 아침밥을 도내 20개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음 달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북대와 전주대, 군산대, 전주기전대 등 4개 대학에서 1,000원의 아침밥을 시행 중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아침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한 끼 1,000원으로 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1,000원, 대학이 2,000원가량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3주째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둘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넷째 주 마이너스 0.24%를 기록한 이후 3주째 하락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국 평균은 마이너스 0.17%로 대구 마이너스 0.31%, 부산 마이너스 0.25% 등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익산 농가들이 구토와 복통을 유발하는 TY 올스타 방울토마토 품종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13일 문제 품종에 대해 출하 중지 권고를 내린 가운데 재배농가 20곳이 자발적으로 폐기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는 익산 7곳, 충남 논산 10곳, 부여 3곳입니다. 정부는 폐기 처분 농가에게 비닐하우스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원광대가 오늘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사범대학 앞에서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에서 근무하던 원광대 출신 고창석, 이해봉 교사는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희생됐습니다. 현재 원광대는 이들의 이름을 붙인 강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내에는 추모비를 건립했습니다. 익산농협 한마음 대축제가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익산농협은 어제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김병옥 조합장 취임식과 함께 제2회 한마음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조합원 등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래자랑과 인기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김병옥 조합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합원 소득 증대와 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익산농협 한마음 대축제는 오는 22일부터 KCN 금강방송 채널 5번을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도교육청의 과학체험마당이 열립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부안과 임실, 군산에서 과학체험마당을 개최한 후 다음 달에는 장수와 정읍, 전주, 익산 등 나머지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과학체험마당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과학체험마당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과학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군산의 19개 도서관이 참여하는 제1회 책책 북북 페스티벌 군산 책볕에서가 금강도서관과 철길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28일부터 29일까지 곽재식 작가의 야간 강연과 어린이 체험형 행사가 열립니다. 참여 도서관들은 각각 책놀이터 부스를 맡아 그림책, 봄피리 만들기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가족 뮤지컬, 독후와 그리기, 야외 인형극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펼쳐집니다. 군산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15일 위원 위촉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날 위촉식에선 15명의 참여위원을 위촉하고 올해 활동 계획을 공유합니다. 군산 초중고등학생으로 이뤄지는 참여위원회는 1년간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합니다.
군산시가 만 60세 이상 시민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1회 한해 무료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됩니다. 군산시의회는 김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군산과 김제만 빠져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5년 동안 14,20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예산은 14억 4천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의회 제255회 임시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 등 13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콘텐츠 팩토리가 오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주말 디지털 콘텐츠 취창업 멘토링 학교를 운영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취창업 멘토링 학교는 콘텐츠 제작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남군산교회가 제9회 장학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초중고 대학생 41명에게 3,6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남군산교회는 2015년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누적 장학금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